뉴욕 증시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에도 제법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해서 연휴 기간 내내 기분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자, 어제 미국 증시는 중국의 경제 둔화, 이 우려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상승 마감을 해줬습니다. 상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미국 증시 상황들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떠한 것들이 증시를 끌어올린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들이 하반기에는 실적 개선을 이뤄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분기가 실적이 바닥을 찍었다, 이런 식으로 자체 분석을 한다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2분기에 실적을 바닥을 찍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날 것이다, 또 증시가 활발하게 돌아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이겠죠.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7월달 8월달 조금 올라갔다고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하반기 실적 개선을 자신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독립 리서치 이 기관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할 말은 한다 해가지고 인기를 막 끌어당기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증권사 리서치와는 좀 다르게 좀 자유스럽다라는 그런 분석도 좀 있고, 그에 따라서 이제는 쓴소리도 하고 단소리도 하고 아주 제대로 된 그런 리서치를 발표를 한다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여기도 조심해야 될 그런 꺼리는 있다라고 합니다. 독립 리서치가 발표하는 리서치 과연 믿어도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연휴들 잘 보내셨죠? 연휴 기간 동안에 주식 걱정을 안 해도 돼서 상당히 기분이 좋으셨을 것 같아요.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거의 급등이었죠. 빵 하고 치고 올랐었고요. 자, 그만큼 올랐으면 오늘은 좀 쉬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던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는데도 오히려 상승 마감을 좀 해줬습니다. 지금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45%, 나스닥은 플러스 0.62% 상승들을 해줬습니다. 이게 장 초반에는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 정도는 좀 반납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주가가 쫙 치고 올라가면서 그냥 상황을 반전시켜버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아래쪽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위로 올라가면서 양봉의 크기를 키우는 이런 형태의 캔들 모습은 상당히 좋은 흐름입니다. 시장이 강하게 흘러갈 때, 또는 매수가 악재에 있었어? 그렇다면 사야지, 지금도 싼데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를 밀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가 흐름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지수의 모양 자체도 양봉이 계속 발생하는 형태, 또 상승폭은 크지 않은 상태에서 양봉의 크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또 지속적으로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되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최근에 국내 증시에 만들어졌던 모습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들인데, 이런 형태의 캔들 패턴이 나타나게 된다면 증시의 상승은 당분간은 지속된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겠죠. 썸머랠리가 아직은 끝나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재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일단 중국 쪽의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아요. 지금 7월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도서지역 고정자산 투자, 이 모두가 시장의 예상치를 대폭 하회했다. 그러니까 중국의 일단은 경제지표가 완전히 나쁘게 나타났다라고 되는 부분이겠죠. 자, 7월 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시장 예상치는 4.5%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보다도 달성이 되지 않았다는 모습이었고요. 자, 7월에 소매 판매 역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했지만 시장 예상치는 5%였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기업의 실적이었다라고 친다라면 어닝 쇼크와 같은 그런 내용이 좀 되겠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경제 지표가 생산, 소미, 생산하고 이제 판매,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은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중국은 시중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인민은행이 1년 만기 중기 유동성 지원 창구 금리를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기존 2.85에서 2.75%로 인하했다. 살짝 인하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인하했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7월물
환매 조건부 채권 요거는 이제 2.1에서 2%로 내렸다.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가 내려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중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이제 대출 우대 금리도 같이 인하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20날 발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든 금리 인하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중국은 아직 경기를 회복시키는 그런 단계로 가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부분인 것 같고요.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뭐 일단은 중국 입장에서는 공산당 체제 하에서 네, 통제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유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뭐 그러다지 크게 부담되지는 않을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뭐 러시아한테서 사올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뭐 크게 부담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일단 뭐 경기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게 중요하겠죠. 이 코로나 봉쇄라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재 조치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부담이 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도시를 완전히 봉쇄해버리는 그런 상황들을 많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소비 쪽 측면에서 상당한 네, 그런 타격을 좀 입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에 따라서 뭐 중국의 공장이 있는 그런 다른 국가들도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그런 경제지표를 그대로 반영시켜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제 좀 부담스러운 요소가 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증시는 일단 상승을 좀 해줬습니다. 이번 주죠. 이번 주 이제 내일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내일 모레, 우리나라는 내일 모레고요. 이제 17일 날 연준의 의사록이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지금으로서는 이제 0.5%? 네, 그 정도가 이제 대세가 아닐까 생각되는데, 0.75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만큼, 요거는 어떤 것이 딱 정답이다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둘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0.5%가 약간은 우세를 점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또 지켜봐야 되겠죠. 어차피 다음 달이 되면 또 CPI 지표, 물가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실업률 또 발표가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생각되기도 하겠습니다. 일단은, 네. 긴축행보는 계속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긴축행보는 이제 자이언트냐 빅이냐 이 상태로 내려갔을 뿐이지 계속 진행이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어떤 밸류에이션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뭔가 이제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 좀 하고 있는 거예요. 트레이더들은 지금 랠리를 믿지 않을 이유를 찾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은 실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밸류에이션도 지금까지 충분히 떨어졌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이제 올라가지 못해야 된다. 올라가면 안 된다.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하방적으로 베팅한 투자자들이 많이 있다. 그런 트레이더들이 많이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서 이제 이 기업들이 가진 이 밸류에이션 가치적인 측면들이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홈디포, 월마트, 타깃 이런 대형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경기가 살아나고 있든지 좋아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시장에 작용되지 않겠나 생각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자, 8월달 남아있는 기간 동안은 특별한 재료가 없어요. 네, 특별한 재료가 없고 뭐 의사록 공개 뭐 이런 것들은 네, 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아마도 뭐 0.5% 금리 인상의 무게를 좀 실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많이들 기울어져 있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중국의 경기 둔화, 그거는 뭐 중국이 경기 둔화 뭐 알아서 할 일이고, 대신에 우리 입장에서는 이거 좀 다르다는 얘기지. 우리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우리는 이제 미국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뭐 일단 뭐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긴축행보 이런 것들이 조금은 완화될 것이다라는 부분들을 이제 가지고 있고, 또 기업들의 가치 측면에서도 충분히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더 내려갈 이유가 없다. 이제 올라갈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겠죠. 일단은 뭐 주식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들, 이 시장의 가치, 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일단은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 미국의 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것 때문이 아니면 올라갈 이유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반등이 나가는 것이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치면은 우리나라도 계속 올라가야 되겠죠. 많이 떨어진 부분이고 아직 정상 수준, 뭐 정상 수준이야 좀 그러기도 그렇지만은 일단 어느 일정 수준까지는 회복이 안 되는 그런 아직도 뭐 주가 많이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올라가자 이렇게 하면은 명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이미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더 떨어질 데가 없고 반등이 나가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미국 증시의 상승 이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이 떨어졌다. 뭐 사실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가격이 싸졌다. 많이 하락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반등한다. 뭐 이것처럼 현명한 대답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오늘 현명하게만 올라가는 것을 기대를 해보자고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봅니다. 하반기 실적 개선이 될 것이다. 누구 이야기요? 증권주의 반등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자, 2분기 주요 증권사들의 이익이 크게 줄었다 이거죠. 증권사들의 이제 가장 큰 이익 중에 하나가 브로커리지, 위탁 판매에 대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 부분이 많이 축소됐고요. 채권에서도 운용 손실이 벌어지면서 이제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 증권사 같은 경우는 실적이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하죠. 네, 개인들이 참여를 안 하잖아요. 거래대금이 확 줄었죠. 그러면서 매매 자체를 안 하니까 증권사 입장에서는 먹고 살기가 애매한 그런 상황이 좀 된 거죠. 실제로 이제 거래대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증권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 또 한 가지, 이제 뭐 위탁을 맡기는 그런 부분에서도 환매가 일어나 버리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맡겨놓고 계속 니들 좀 알아서 좀 해줘. 그래서 돈을 계속 집어넣어줘야지 지들이 활발하게 매수를 좀 하게 될 텐데, 돈은 내놔라고 되어 있으니까 팔아먹는 그런 형태의 매도가 일어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환매를 해주게 되면 돈이 또 줄어들게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는데, 지금까지는 증권사들이 이렇게 실적이 안 좋았었다라면 다음부터 좋아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보면은 이제 증권사들 같은 경우는 하나증권의 경우가 2분기 순이익이 89.9% 급감했다. 네. 90% 급감했다고 합니다. 2분기 순이익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도 68% 감소, NH는 55% 감소. 뭐 다들 뭐 대부분 비슷한 것 같아요. KB증권 역시도 54% 감소, 키움증권은 50% 감소. 삼성증권이 그나마 조금 덜 줄었어요. 48%. 네, 실적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좀 감안해 보면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시장을 뜨겁게 달궜고 또 개인들이 빠져나가니까 증권사들의 이런 실적 구조도 크게 흔들리는구나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증권사들이 내세우는 이야기들은 좀 다르죠. 이제 3분기부터 증권사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3분기부터는 지속적으로 이 증시도 올라가게 되고 또 거래대금도 지속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반등할 기회가 충분하다. 반등을 한다면 또 개인 투자자들이 열심히 들어와서 매매해 줄 것 아니냐. 그럼 나는 돈을 벌겠지.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증권 업황이 악화일로였지만 실적은 2분기가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6월 국채 10년물 금리가 3.8% 육박했는데 지수만큼이나 금리도 언더슈팅이 과도한 모습이다. 그래서 뭐 채권 쪽에 운영하는 것도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위탁매매 브로커리지도 당연히 올라오게 될 것이다. 거래대금이 크게 증가하게 되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겠죠. 근데 KB증권에서는 약간 좀 다른 이야기를 좀 내세우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3분기 실적이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거래대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었던 그런 시점을 조금 살펴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하락을 했었다.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 2020년도 이전의 수준에서 살펴봤었던 어떤 데이터의 통계에 의하면 그러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매 비중이 크게 줄어든 상태, 뭐 전체 시장만 조정을 받았을 때겠죠. 조정을 받은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이 빵 하고 늘어났어요. 빵 하고 늘어났는데 오히려 이 조정 이후에 나타나는 반등에서는 개인들이 활발하게 참여하거나 매매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죠. 그냥 던져버리거나
반대 매매로 나오거나 이런 식이죠. 그래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매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활동적인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집단들은 외국인이나 기관들이었다 이 얘기죠. 물론 이제 파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파는 사람이 생기게 되니까 그럴 수 있다 싶지만 요거는 매도 쪽으로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나가버리게 된다라면 요거는 네. 향후에 돈을 계속 끌어들일 만한 확률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사야지 다음에 팔 때 돈을 또 낼 거 아니에요. 뭐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장에서는 오히려 바람직스러울 수도 있어요. 네, 개인들의 비중이 점점 줄어지고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매수 확대를 해주면서 주가를 상승시키게 된다면 당연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죠. 네, 자 어쨌건 지금 네, 주가든 금리든 뭐 채권이든 전부 다 언더슈팅이 과도하다. 지금은 반등이 나가야 된다. 이런 쪽으로 중론들이 계속 모이고 있다는 것만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증권주들 실적이 3분기에 증가할 수 있을 것인지는 일단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아직은 개인들이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서치, 보고서로 보면 되겠죠. 보고서. 이제 주식들에 대한 보고서. 자, 이것이 이제 증권사들의 전유물인 줄 알았더니 또 그렇진 않네요. 네, 독립 리서치라는 곳에서, 할 말은 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독립 리서치 법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리서치 아름, 밸류 파인더, 한국금융분석원, 이런 곳, 네, 바바리안 리서치, 뭐 이런 곳에서 지금 이제 그 리서치를, 네, 이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투자자에 제공을 하게 되고 있죠. 근데 이거는 이제 유료 구독이 필요한 부분들이죠. 증권사에서도 그런 게 있죠. 무료로 풀어주는 게 있고 유료로 풀어주는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증권사 쪽에서는 일단은 리서치를 만들어서 낼 때 계속적으로 이제 뭐 매수 또는 이제 뭐 목표 주가 뭐 조정 좀 터무니없는 거 그런 것 많이 있었는데 이 독립 리서치 법인들은 그런 것들에서는 자유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FS 리서치라는 곳에서 이제 금양 관련 종목 보고서를 출간했는데 그 종목이 많이 올랐죠. 사실 금양이 많이 올랐어요. 그 원통령 전지였던가요? 뭐 2차 전지 그거 세계 최초로 세 번째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로 이제 그거를 제작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리포트가 그거랑 딱 들어맞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씨, 괜찮은데?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됐던 거고, 이것 이후로 텔레그램 정보방 이용자 수가 400명가량 늘었다. 자, 이 정보방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이 리서치에 대한 그 보고서를 발표하는 이런 회사들은 일단은,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게 딱, 그냥 리서치만 발표한다,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텔레그램 정보방, 즉, 이제, 유료로 리딩방이라고 하죠. 리딩방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뭐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네, 당연히 뭐 리서치 센터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회사 내에서 이제 어떤 그 리딩방을 같이 구축한다. 이런 것은 뭐 나쁜 건 아니고 사업의 영역으로 보시면 되는 부분이긴 한데, 문제는 이제 신뢰도의 문제가 되겠죠. 네, 신뢰도의 문제. 왜냐면 이제 증권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보고서 발간을 하기 전에는 매매하지 마라. 뭐, 당연한 얘기죠. 선행 매매하면 안 되니까. 뭐 A라는 주식을 사놓고 나서 리서치 발간을 딱 했는데 주가가 막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근데 딱 보니까 얘네들은 미리 사놨네? 이렇게 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업종 주식 매매 금지 이런 것들은 또 사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리포트만 객관적으로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과연 네, 증권사 쪽에서는 이런 것들이 엄격하게 제한이 되고 의무화되어 있지만 독립 리서치 센터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란 얘기죠. 네. 그러면 이거는 네, 신뢰도에 약간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뭐 이제 이 자료적인 어떤 측면을 분석하거나 이제 보고서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은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일은 아닐 거예요. 왜냐면 기업에 뭐 탐방을 간다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그 기업에 대한 그런 어떤 전망치나 이런 거 쓰는 것은 뭐 나쁠 게 없죠. 나쁠 게 없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이 독립 리서치의 구성원 대다수가 제도권 증권사 애널리스트 또는 운용사 펀드 매니저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쓰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분석의 능력이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리서치를 통해서 뭔가 이제
시장에 이제 배포를 좀 해주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이제 유료 리딩방을 만든다. 자, 이런 것들은 약간의 애매한 부분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뭐 리포트를 발표하기 전에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 역시도 다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근데 뭐 사실 뭐 대부분 다 이런 식으로 운영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네.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부분이 좋은가라는 것은 충분히 이제 살펴보고 검증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리딩방 같은 경우도요, 뭐 다 나쁘진 않겠죠. 뭐 일부 나쁜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죠. 네, 나쁜 놈들이, 그런 것들을 악용하다 보니까 피해를 받는 분들이 생기고 뭐 그렇게 돼서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자, 어쨌든 뭐 정직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또 다 질이 떨어진다거나 그렇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특별히 나쁠 건 없죠. 증권사에서는 이제 계좌를 받죠. 네, 리포트를 발표를 하고 또 그 다음에 증권사 계좌 유치를 통해서 이제 브로커리지 수익을 얻어먹는 거,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되느냐,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을 이제 마케팅의 효과로, 독립 리서치가 마케팅의 효과로 리서치, 즉 보고서를 이용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자극적이고 부정적이고 객관성이 이미 없어진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네, 약간의 뭐랄까 경쟁과 같은 뭐 이제 이 기업 지금 100배 가버려, 뭐 리서치 제목이 이렇게 나와버린다, 이렇게 돼버리거나 아니면 뭐 단타를 조장한다든지 또는 지나친 공포를 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규제가 지금은 이제 딱히 적용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네, 그래서 이런 뭐 선행매매 금지, 그 다음에 어떤 객관적이 아니라 좀 주관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마케팅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쪽으로 활용하신다면 좀 애매하겠죠. 왜냐면 리딩방에서 금양을 미리 이제 매수를 해놓고 딱 대기를 타고 있다가 금양 리포트가 나가서 주가가 상승했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증권사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독립리서치센터에서는 어느 정도 묵인이 된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잘 알아보시고 대응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중국의 우려감에도 뉴욕 증시는 상승했다. 상승 분위기 일단 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아요. 뭐 특별하게 부담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이런 흐름들 계속 한번 타고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증권주들은 이번에 2분기가 실적의 바닥이다.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좋아진다. 말리지 마라. 우리 좋아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 증권주, 네, 정말 그렇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죠. 물론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의 참여가 좋아진다라면 충분히 개선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하반기, 그렇다면 썸머 랠리가 아주 독하게 오고요, 연말 랠리, 산타 랠리까지 이어져야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되긴 하는데, 아무튼 뭐 바닥이다 라는 얘기는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의 상황을 맞춰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긴 하겠습니다. 자, 독립 리서치 할 말을 한다. 우리는 매수 매도 자유로워. 이제 우리는 뭐 눈치 볼 거 없어. 그냥 막 잘 써줄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이면에 뭔가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은 아닌지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립 리서치, 요즘에 증권사들보다도 더 훨씬 더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증권사처럼 여러 가지 규제에 비해서 이 독립 리서치 회사들은 그런 규제에서 좀 자유롭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선행매매라든지 또는 네, 좀 과도한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항상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것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책 한 곡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무엇을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대부분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수집한 데이터 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죠. 나 이 자료는 정말 아주 그냥 실효성이 높은 거야. 그러면서 딱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야, 이렇게만 된다면 대박인데? 라고 했는데, 그 자료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는 자료라면, 과연? 네, 그런 어떤 분석 자체가 믿을만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좋은 정보, 그 다음에 객관적인 내용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고요. 연휴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막 몸이 또 힘드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잘 이겨내시고요. 오전에는 거래량이 조금 감소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전에 변수가 조금 들락날락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조심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